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3장 서블릿 프로그래밍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블릿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릿과 이름이 유사하죠. 애플릿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서블릿이라는 것은 서버 사이드 애플릿이라 불리며 서버 측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릿과 유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닛이라는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부터 마지막에 디스트로이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동작이 발생하는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만든 서블릿, 이 서블릿은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에코 데이터 또는 컨택트라는 파일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서블릿 예제가 될 텐데, 그러한 식의 서블릿 파일이 서블릿 컨테이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자카르타 톰캣 5.5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한 서블릿 컨테이너의 메모리에 로딩이 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이닛이라는 메소드예요. 이때 모든 자원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값은 다 초기화가 돼서 세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닛이라는 이 메소드는 언제 호출된다고요? 메모리에 로딩되는데, 이 메모리 로딩되는 작업은요, 해당하는 서블릿이 만들어지고요. 서블릿이 만들어지고 최초에 한 번, 자, 개발자가 호출을 하건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여러 번 호출을 하건 간에 누구든 최초에 한 번을 호출한 사람은 있겠죠.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도 좋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도 좋아요. 최초에 한 번 호출이 될 때 그 서블릿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서블릿 클래스라면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 메모리에 로딩이 됩니다. 단 한 번만 호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닛이라는 메소드는 언제 다시 호출되냐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스탑이 되고 다시 재작동이 될 때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요. 다음에 디스토리가 발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닛이라는 메소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디스트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 메소드라는 것은 서블릿 코드를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제거하고자 할 때 호출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닛이라는 메소드하고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는 둘 다 한 번씩 호출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어떨 때 호출되는 거냐면, 그거 외에 최초에 한 번 서블릿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번 호출되던 1000번 호출되던 그 다음에 호출되는 모든 요청은요, 이닛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우리가 스레드로서 실행시켜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라는 것은요, 제너릭 서블릿을 만들 때는 서비스를 직접 구현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HTTP 상의 서블릿, HTTP 서블릿을 상속받은 클래스일 경우에는요, 이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즉, do get이라든가 아니면 do post라든가 그러한 이름으로 변형이 돼서 사용되는데, do get이라는 메소드하고 do post라는 이 두 가지 메소드는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메소드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으로 호출했을 경우에는 do get이라는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post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do post라는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메소드의 역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블릿을 최초에 한번 호출했다, 아니면 서블릿 처음 만들어졌다, 그럴 경우에 서블릿 컨테이너에 로딩되기 위해서 이닛이라는 메소드가 최초에 한번 호출이 되고요. 그 뒤로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모든 작업은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처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블릿이 메모리상에서 제거되고자 할 때는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메모리에서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생성하실 때 system.exit0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쓰는 코딩을 서블릿 코드에 작성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블릿 컨테이너 자체가 스탑이 되고, 즉 종료가 된다는 건 꼭 명심하시고, 이 system.exit0라는 메소드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nit이라는 메소드하고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init이라는 메소드는 최초에 한 번 호출되는 것이고요.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는 언제 호출된다고요? 메모리에서 사라지고자 할 때 호출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제로서 cron.java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건데요. 먼저 여기서 사용되는 두 가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란 클래스가 있고요. 타이머 태스크란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을 주고 반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레드라는 것이 있죠. 스레드에
뭐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만큼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일정한 시간만큼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잠깐씩 중지시킬 수가 있었는데 타이머 태스크라는 클래스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일정한 스케줄,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딜레이 시켜주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제는요. 이 크론이라는 예제에서는요.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예제예요. 5초에 한 번씩이요.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줄 at fixed r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요. 어떠한 작업을요.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반복시켜 줄 것인가 그런 메소드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 들어가서 한번 소스를 살펴보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3장에서 사용될 모든 서블릿 파일과 HTML, 다음에 JSP 파일 같은 것을 다 복사시켜 놨는데요. 이 컨텍스트 안에 저번에 했던 거와 똑같은 컨텍스트입니다. ch3 언더바 웹이라는 컨텍스트에 이 모든 파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픈해서 소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전에 썼던 예제들 에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컨택트라는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에서는요. do get, do post 그런 서비스 메소드만 구현시켜 놨었는데요. 지금은 init이라는 메소드 다음에 destroy라는 메소드 그리고 do get이라는 메소드 세 가지가 모두 구현되어 있죠. init, 서비스, 다음에 destroy가 다 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멤버 필드에 사용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넘버 값, 저장하기 넘버 값, 다음에 타이머 객체하고 그리고 타이머 태스크 객체가 있네요. 자,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딜레이 0을 주고요. 다음에 5초 동안 자, 피어리드 5초 부여했고요. 자, 타이머 태스크는요. 여러분들이 스레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이드 런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이드 런 안에서 스토어되어 있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처리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넘버 값을 우리가 일씩 증가시켜주고 있는 예제네요. 자, 그리고 자, 스케줄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본 타이머 태스크 작업을요. 지금 현재로부터 0초 후에 바로 5초에 한 번씩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을 걸어놨습니다. 디스토이라는 메소드에서 캔슬을 걸어놨는데요. 바로 스레드를 중지시키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태스크 작업을 취소하는 작업이에요. 타이머 역시 취소를 했고요. 마지막에 do g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는데요. do get이라는 메소드는 언제 호출된다고요? 서비스 대신 호출되는 메소드로서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으로서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get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자, get 방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입력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자, 로컬호스트에 8080에 h3 언더바 웹 그리고 바로 서블릿의 크롬 파일 자, 이렇게 입력했다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입력하시고 여러분이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서버 측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을 한 거냐면 바로 이 크롤이라는 파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바로 get 방식이에요. 주소 입력 창에 데이터를 쓰고 여러분이 엔터를 땅 치는 동작이 바로 get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get 방식으로 호출했기 때문에 do g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고요. 클라이언트에 전달시켜주기 위한 마인 타입과 다음에 출력 스트림 그리고 출력 인코딩을 세팅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HTML 태그로서 클라이언트에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다 만들어놨죠. 자,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숫자라는 값 옆에 넘버라는 게 출력이 되네요. 처음에 출력을 시켜봤더니 1이 출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5초에 한 번씩 작동을 한대요. 왜 작동할까요? 스케줄에 의해서 피어리드 5초라 부여했죠. 자, 5000이라는 것은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바로 5초를 뜻합니다. 그럼 5초에 한 번씩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5초에 한 번씩 넘버 값이 num이라는 값이 1씩 증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제가 처음에 이 페이지를 실행한 뒤로 좀 몇 초가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새로운 고침 눌렀을 때 12. 자, 대략 1분가량이 지난 모양이네요. 그러면 자, 왜 이러한 게 발생이 되냐면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는 무슨 작업한다 그랬습니까? 최초에 한 번 호출되고요. 여러분들이 스레드화 시켜서 5초에 한 번씩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것을 최초에 한 번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주소를 입력해서 값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 값은 어떻게 호출된다고요? 서비스라는 메소드, do get이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얘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 작업,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되어 있는 넘버 값을 출력해주는 예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띄우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불렀을 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1이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12가 이어진 시간부터 표시가 될까요? 자, 잠깐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이라고 초기 값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 첫 번째 봤던 예제 이후부터 연산된 시간까지 같이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답은 24라고 나왔네요. 뭐라는 걸 수가 있죠? 첫 번째 발생한 웹브라우저에서 추가시킨 데이터 이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전혀 다른 웹브라우저인데 왜 같은 값을 쓸까요? 지금 우리가 호출하고 있는 파일은 크롤이라는 하나의 서블릿 파일이죠. 이 서블릿 파일 하나예요. 이 서블릿 파일은요,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누군가 호출을 했습니다. 누군가 호출을 했죠. 누군가 호출을 했을 때 바로 init이라는 메소드가 딱 한 번 호출되는 거죠.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값을 증가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출한 이 파일은요, 두 번째 호출한 파일은요, init을 거치지 않고 바로 누구만 호출한다고요? do get이라는 메소드를 바로 호출하기 때문에 값이 초기화가 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init이라는 메소드는요, 어떠한 웹브라우저,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시키더라도 단 한 번만 실행된다는 거. 자, 아까 24, 두 번째 웹브라우저가 24였죠? 새로 고침해 볼게요. 36이네요. 요거 새로 고침해 볼까요? 36 다음에 37이 됐네요. 이렇게 값을 서로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init이라는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 반면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do get이라는 메소드는 서비스를 요청할 당시에 매번 호출되는 메소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서블릿 클래스를 많이 만들고 그러한 서블릿 클래스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간단한 채팅을 만들어 가지고 서블릿 예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